JB타임즈. 더마과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카르집님이 오랜만에 녹화가 아닌 실시간으로 봅니다. 다들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는데요. 네.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 오늘은 깜짝 이벤트가 있는 날이거든요. 깜짝 이벤트요? 네. 뭔데요? 지금 유튜브로 시선 집중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전 광고 나가실 때 화면 오른쪽 아래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외치고 있는 마스코트 하나 보셨을 거예요. 약간 통통하니 누구를 닮은 듯한 모습인데 MBC 마스코트 엠빅이랑 JB의 모습을 합친 모습으로 저희 제작진이 한 땀 한 땀, 한 수 한 수 손으로 직접 그린 겁니다. 근데 이 마스코트에 이름이 아직 없어요. 실물하고 너무 다른데. 아, 그래요? 딱 아시던데. 실물보다 너무 못생겼는데. 너무 닮았다던데. 여튼 그래서 오늘 이 마스코트의 이름을 공모하겠습니다. 이름까지 공모한다. 아, 그럼요. 우리 식구가 됐으니까 이름을 지어줘야죠. 제이빅 하면 되겠다. 제이빅. 제이빅. 아, 탈락. 자, 입에 착 달라붙고 시선 집중과 잘 맞는 이름을 보내주시면 상품이 있어요. 네. 1등 5만 원 주유권. 오. 2등 치킨 세트. 아니, 왜 이래요? 3등 커피 2잔. 응. 상품도 빵빵하죠? 아니 우리 PD 어제 뭐 잘못 먹었나? 왜 이래요? 아, 우리 목소리마저 달콤한 지창욱 PD, 목소리만 지창욱 PD님이 가끔 이렇게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청취자들을 사랑해서 하는 이벤트고요. 예. 자, 어떻게 보내시느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8001 그리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물을 못 드려요. 문자랑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엠빅 그리고 플러스 JB의 모습을 한 마스코트의 이름 공모 이벤트는 27일까지 이어지고요. 아니 제 것도 접수해 달라고 제이빅. 네, 탈락. 발표는 31일에 합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촌철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어제 한 분이 제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시선집중 청취자들의 애칭이 촌철인 걸 모르셨다고 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힘주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촌철살인 논평을 날려주시는 여러분들을 일컬어서 촌철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네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뉴스 한번 가볼까요? 가기 전에 쫑베베. 아, 이런 거는 좀. 아, 네. 벌써 이름이 나와요? 네, 막 오고 있는데. 이런 거 그냥 과감히 탈락. 네, 탈락. 네. 다른 거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어제 국회에 출석을 했어요. 네.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질문에 저런 대답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세 개를 모아봤거든요. 하나하나 한번 좀 들어보죠. 일단 첫 번째입니다. 왜 정치검찰이 출세한다. 이런 시중의 통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엊그제 있었던 검찰 인사를 두고 김한정 의원이 이렇게 이제 질문한 데 대한 대답이었고요. 네. 두 번째, 그저께 있었던 검찰 인사에서 이른바 친문 검사들 법무연수원 좌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들어주시죠. 그래서 능력과 공정의 기준에 따라 인사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법무연수원에 근무했는데요. 그래서 충실히 근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아이폰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 문답이 있었는데요. 들어주시죠. 제가 청문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요. 저는 부당한 수사를 받은 당사자고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헌법상 기본권이 이런 정치적 공격에 의해서 무력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공격이라고 이야기하면은 핸드폰 비번 풀트면 풀어봐라 해도 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뿐 아니라 과거에 이재명 전 지사도 비슷한 이재명 물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공화국 반대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이런 말들 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여기에 사례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나온 게 있었는데 고민정 의원이 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있지 않습니까? 간첩 조작 사건으로 이제 징계받은 일 있잖아요. 이걸 거론하면서 징계받은 검사가 승승장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한동훈 장관은 저를 독직 폭행한 검사도 승진시켰지 않았냐. 근데 난 그렇게 안 할 거다. 또 이렇게 또 대답을 한 것도 있는데요. 네네.
아무튼 제가 이 말들을 쭉 모아서 전해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한동훈 장관의 말에는 뚜렷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특징. 지금 혹시 들으셨으면서 좀 포착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비교 논리를 통해서 자기 정당화를 하고 있다는 거. 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한동훈 장관에게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장관 취임사에서 법무부의 영문 명칭을 거론하면서 정의를 상당히 강조를 했거든요. 저스티스. 그죠? 네. 네.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취임사에서. 근데 정의라고 하는 게 비교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상대평가를 통해서 정립되는 가치인가요? 정의라고 하는 가치가? 아니요. 저는 그렇게는 배운 적이 없는 거고요. 이 한동훈 장관의 논리는 정의의 수호자가 집어들 논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그건 매일 공방을 벌이는 정치권에서나 들먹일 수 있는 논리라는 점에서 이건 대결 논리라는 거죠. 네. 첫 번째. 두 번째, 더 나아가 그거는 이른바 함무라비식 논리 아니겠습니까? 받은 만큼 돌려주는. 그럼 이건 보복의 논리잖아요. 본인이 혹시 그러니까 이런 대답 속에서 이런 비교 논리로 자꾸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한번 좀 반추해 보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강곡한 권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 절차에 대한 지적도 어제 좀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심재철 서울 남부지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발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와 별개로 대구 부산고검 등에서 근무하면서 연구 업무를 하라는 휴대전화 문자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문의를 했더니 법무부 검찰국 실무자에게 이제 문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각 지방 고검에서 근무하는 게 맞는다. 이런 취지로 구두 인사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근무지 변경을 구두로 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서너 시간 뒤에 고검 근무는 없던 일로 하자면서 다시 구두로 고검 발령을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검 검사 검사장급을 이 징계 등 처분 없이 고검에 근무하러도 하는 것은 법령에 없는 인사처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구두 명령은 절차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절차 위반 이야기가 나온 거죠. 어제 국회에서 또 이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본인에게 의사를 물어본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네. 통보지. 그렇죠. 근데 의사를 물어봤다라는 것은 대화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네. 한동훈 장관은 취임사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인권과 함께 절차를 지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절차를 지키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절차를 지켰는지를 한번 또 이것도 반추해 보시라. 강곡한 권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또 검찰 인사위 패싱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저도 봤는데 이제 이건 좀 규정을 좀 정확히 봐야 되는데 네. 100% 지켜야 되는 것인지 약간 해석의 여지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지금 촌철님들의 의견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4892님 인사는 조중동마저 비판하던데 정당성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네. 어제 중앙일보였나요? 끼리끼리 인사 프리미엄 논란 뭐 이런 기사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해야지 슬쩍 피해서 다른 말을 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SJ님 한동훈식 논리 아주 위험해 보입니다. 잘못하면 이것 또한 내로남불의 논란을 또 일으킬 수 있어서 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공정에 따른 인사였다. 라고 주장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네. 과연 그렇게 평가가 될지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시선 집중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이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들 그리고 백운규 전 장관 자택과 연구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산업부와 자회사 8곳을 압수수색한 바가 있었는데 네. 한 달 만에 다시 전방위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죠.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됐는데 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건 좀 그 전에도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일단 명목은 2019년 1월에 한국전력 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산업부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는 의혹에 따른 수사이거든요. 네. 하지만 보도를 보면 동부지검이 이 대전지검이 진행했던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사건 수사 기록을 검토했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압박에 따라서 사표를 받은 것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백운규 전 장관을 디딤돌 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따라붙고 있는데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를 지금 향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주목할 점은 한동훈 장관이 그저께 검찰 인사를 하면서 서울 동부지검장은 인사를 안 했죠. 네. 자, 이것이 어제 압수수색과 연관돼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상식적인 일단 좀 추론인 것 같은데 이 상식은 백운규 수사를 법무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인식했거나 관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을 겨누겠다고 했지만 일단은 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어제 국회에서 나왔고요. 더불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사할 거냐 이런 질문도 어제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네. 잠깐 어제 국회 장면 들어보시고 얘기 나누시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그 사건은 사실 몇 년 된 사건이라서요. 빠른 속도라고 말씀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늦게 진행된 거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죽은 권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는 수사는 그게 당사자가 누군지 이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범죄가 있으면 범죄를 한 주체가 강자든 약자든 관계없이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게 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하실 겁니까? 이미 수사가 되고 있고 지금 수사가 대단히 많이 진행되어 있죠.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마무리라도 하려면 해당 사람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수사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 수사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놓고 보면 소환 조사가 아니라 방문 조사를 한 적도 있었고요. 서면 조사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거는 그러니까 뭐 죄의 정도와 캐 물어야 되는 내용의 어떤 뭐냐 심각성과 그 범위에 따라서 수사의 방법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수사의 방법 이전에 수사의 속도를 다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수사의 속도. 아니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돼서 재판이 상당부 진행이 됐잖아요. 네. 이걸 누가 납득을 해요 도대체? 어제 한동훈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마무리 수순이고 이 어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동시다발로 이뤄진 거는 뭔가 새로운 게 발견돼가지고 수사를 넓히는 거였다. 아니요, 저는 지금 김건희 여사 네, 수사. 그건 넓히는 거고 김건희 여사 관련한 거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니 그래서 두 개의 수사 속도를 비교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하긴 했어요. 본인 조사가 안 됐는데 어떻게 마무리 단계예요, 그게? 수사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아, 라고 예. 말씀을 하셨죠. 예. 그 방법이 뭐냐고 고민정 의원이 여러 번 물었지만 계속 같은 대답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어떻게 마무리할지 이걸 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요 점을 네. 상기시키면서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국방부 본청의 미화원, 시설관리원, 조리사, 이발사 등 공무직 노동자들이 어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 이 뭐 이제 대통령실 이전하고 국방부 이전하고 연쇄 지금 도미노 이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이사에 따라서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나오고 있는데 마구잡이로 업무 지시를 시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리직까지 이사와 청소 업무를 하고 있는 지경이다. 아하.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10년을 용역 노동자로 일하다가 2018년에 겨우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이제는 정년까지 마음 편하게 다니나 싶었는데 청사 연쇄 이동에 따라서 또다시 고용 불안으로 가슴을 졸이게 됐다. 이런 그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급여는 쥐꼬리만 하다. 10년 넘게 일한 공무직의 기본급이 실수령액 기준으로 175만 원 정도 되고 지난 1, 2월 코로나로 격리된 공무직에게 지급했던 주휴수당을 4월 급여에서 환수 조치해서 14만 원을 삭감한 바도 있다. 이 점까지 지금 함께 제기를 한 거죠. 이거 정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어붙이기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앞만 본다는 겁니다. 네. 밀어붙이기는. 세심한 눈길로 주변을 살피지 못하는 것이죠. 용산 이전 소식이 나왔을 때 국방부 청사에 그 입점을 했던 가게 주인들이 불안해한다는 소식을 이 자리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근데 그 사례나 오늘 전한 공무직 사례나 모두 과속 수준의 밀어붙이기가 불러온 그림자.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권력의 수직적 구조에서 일방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결정은 항상 맨 아래에 있는 단위의 책임 또는 무게를 더 늘리게 마련인데요. 이 공무직 노동자들의 성명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어차피 대통령실이 이전이 됐고 연쇄 이동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되돌려라는 어떤 비현실적인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앞만 보지 말고 좀 주변과 이런 데도 좀 세심히 좀 살펴라. 이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세심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이비가 언급하신 그 국방부 청사에 입점했던 편의점 미용실 왜 2주 만에 집 빼라라고 해가지고 네. 좀 논란이 됐었는데 그분들 어떻게 되셨지? 라는 그러니까요. 물음표도 좀 생겼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분들이 열심히 청소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집무실을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들에 대한 정당한 처우 그리고 불안감 해소가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제이비타임즈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시작하면서 광고 시간에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MB과 JB를 합친 캐릭터 마스코트의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이름을 짓느라고 내용에 집중을 못 하시겠다는 부작용이 속출했다는 점 반성하고요. 반성하고요. 지금 JB타임즈 못 들었다 이 얘기잖아요. 네. 지금. 네. 반성하고요. 네. 여러분 계속돼야 되는데 시선 집중 앞으로 인터뷰가 남아 있습니다. 인터뷰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못 들었으면 좀 이따가 이제 또 이제 그 짤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 다시 보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마스코트 도대체 언제 나오냐, 왜 안 보이냐 하는 분들 계신데요. 유튜브로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 유튜브로 생방 보실 때 광고 나가는 중간에 등장합니다. 보시고 이름 지어주시면 되고요. 김강철님. 이 바로 마스코트 이름 생각하느라고 내용이 안 들어온다고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냈어요? 네. 아니요, 안 내셨는데요. 어떤 이름 지어주실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3612님, 삐딱 정신으로 무장한 삐딱이 어떻습니까? 5814님, 쫑배기? 뭐야 그게? 서승환님, 세상 이슈에 대해 비판적인 잣대를 가지기 위해 시선 집중 플러스 종배를 더해 10이 어떻습니까? 10이. 시비 붙는다고요? 제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데 왜 이러시는지. 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문자와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에 남겨주시고 제이비 오늘 오후 4시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이어서 박지원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과의 인터뷰가 이어지거든요. 네. 여기서 제가 한번 자세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도끼눈을 떠요, 저한테?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식에 따라서 잘 처리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했더라고요. 아무튼 그 이제 본회의 표결에 앞서서 민주당이 의총을 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젯밤에 고위 지도부 전략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뭐 어떤 결론을 내진 않았다라는 뉴스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이제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는 당론 투표로 할 거냐, 개인 소신 투표로 갈 것이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어떤 결정을 하느냐를 보면은 대충 가닥이 나오는 것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